자, 보자. 직권의 변화에 대한 얘기 좀 해봅시다. 문 좀 닫자. 직권의 변화 이제 우리 판구조론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지? 판구조론. 뭐라 그랬니? 암석권. 암석권이 어디서? 0에서부터 100km까지. 상부 멘트를 포함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 그 밑에 100에서부터 400km가 뭐가 있어? 연약권이 있다 그랬지. 그 연약권에서 이제 뭐야? 어떤 상태? 엿 같은 상태. 그죠? 부분 용융 상태.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부분 용융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엿 같은 상태예요. 엿 같다 보니까 고체인데 엿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진다. 위크하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한 게 연약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100에서 400km 지점에 이제 멘틀 상승부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위에 있는 100km 이게 딱딱한 암석권이 움직이는 거야. 부딪히 찢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더라. 그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직권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권의 변화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변동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반대되는 게 이제 순상지라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 이제 변동대는 말 그대로 변동이 되는 부분이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여긴 대륙 주변부겠지. 주변부니까 뭐라 그러지? 우리 가장자리라 그러죠. 가장자리. 사투리로 가생이 뭐 이러죠. 그 다음에 중앙부. 대륙의 중앙부를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순상지. 왠지 이름 자체가 좀 순수해 보이잖아.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은 곳. 이게 순상지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대와 순상지 이렇게 나누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걸 깨트린 게 누구니? 너네 잘 아는 사천성. 사천 요리가 좀 매운 요리가 많죠. 그지? 사천. 영어 중국어로 뭐라 그러죠? 스촨성. 스촨성이 사천일 거야, 아마. 스촨성. 얼마 전에 그 우한도 그쪽에 있을걸? 그지? 코로나 일으켰던 최초 지점 있잖아요. 우한. 그 사천성인데 스촨성. 니네 스촨성 대지진 들어봤니? 대륙은 스케일이 좀 틀리긴 해요, 걔네들은. 갑자기 두꺼비가 3,000마리가 나온 거예요. 두꺼비가 3,000마리가 막 나와갖고 막 거리를 막 메우니까 사람들이 이거 지진의 전조 증상 아니야? 막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문제 없다. 대륙의 중앙부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별로 없다. 근데 3일인가 있다가 8.9인가 강진이 일어난 거예요. 리터 규모로. 리터 규모가 7이 제일 맥시멈인데 8.9 정도.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죠. 난리. 스촨성 대지진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안 사실인데 판과 판이 거기가 겹쳐져. 중앙은 대륙의 중앙부긴 한데 예외적으로 밑에 판들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 겹이.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다른 데서 막 일어나다가 그 판과 판이 겹치는 곳이 단층 있는 부분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응집되다가 그게 이제 지진으로 일어나 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 포항 지진. 그래갖고 수능도 연기됐었어. 수능이 일주일인가 연기됐었잖아. 기억나죠? 거기는 저기 포항, 울진 뭐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양산 단층이라고 단층 구조가 있어 거기에. 근데 그 옆에 일본이 맨날 지진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진이 맨날 일어나다 보니까 이 단층에 있는 우리나라 여기에 이게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한 4.0인가 5.0인가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 장면 봤지? 막 대학 건물에서 막 벽돌 같은 막 떨어지고 막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 막 TV에 나왔었어요. 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중앙부라 그래서 완전히 안전지대는 아니더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륙의 중앙부보다는 대륙의 주변부에서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니네 잘 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직권의 변화는 이제 경계, 우리 판의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판구조를 해서 판의 경계가 나와. 이 경계에는 무조건 뭐가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마그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그마. 니네 마그마하고 용암의 차이점을 알까? 그래. 그거 맞는데 그거의 큰 차이가 뭘까요? 니네 급설사 생각해보세요. 너무 비유가 이상한가? 급설사. 막 배가 뒤틀려서 앞으로 죽으려고 그러죠. 그러다 이제 어떻게 돼요?
안에 들어있을 땐 마그마야. 근데 밖으로 나오면 용암이죠. 둘의 차이가 뭐야? 안에 있는 애는 어떻게든 삐집고 나오려고 그래. 분출력을 갖고 있어. 얘는 화산가스를 갖고 있거든. 화산가스의 주성분은 뭐라고요? 수증기다. 그러니까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분출력을 갖고 있다. 엄청난 분출력을. 빡! 분출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용암이잖아. 이 설사잖아. 가스가 밀고 나와버리는 거야. 이게 마그마하고 용암의 가장 큰 차이다. 그래서 마그마는 분출력을 갖고 있다. 이 분출력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볼케이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서 흔들면 뭐가 되는 거야? 얼스퀘이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화산하고 지진이 이거예요. 화산가스가 분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흔들면 지진이고 터져 나오면 볼케이노 화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화산대하고 지진대가 그래서 일치하더라. 그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다음 뭐 환태평양 조산대 이런 데가 전부 다 지진하고 화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경계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경계다 그러면 거기에는 마그마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판의 경계. 이 판의 경계가 정확하게 3개가 있어. 그 3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되고, 3개 지도 펼쳐놓고 지도의 위치가 A, B, C, D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그거 외워야 돼요. A 지역에서는 무슨 경계고 B 지역은 무슨 경계고, 이게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감이 금방 와요. 이과생들이 또 이게 지리에 좀 약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어디에 여행 많이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래도 잘 알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 첫 번째로 이제 판의 경계 중에 뭐가 나오냐면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고도 하냐면 멀어지는 경계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발산형 경계. 한자죠. 발산. 멀어진다. 우리 끼를 발산한다 그러죠. 밖으로 내뱉는다 이런 뜻이. 양쪽 옆으로 멀어진다. 주로 이제 발산형 경계에는 뭐가 있냐면 해령하고 열곡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열곡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주로 바닷속에 있어. 그래서 바닷속에 바닷물이 이렇게 있잖니? 바다가 이렇게 있고 바다 밑에 이제 뭐야? 해양판이 이렇게 있다고. 해양판이 보통 얼마? 해양 지각은 한 5km죠. 근데 그거 포함해가지고 상부 멘틀까지 해서 요거를 우리는 해양판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해양판 밑에 누가 있냐면 이렇게 멘틀 상승부가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솟아오르는 거야. 이렇게 솟아오르다가 이제 물에 식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산처럼 만들어지는 계곡도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해령, 고개마루가 만들어진다고. 이 윗부분을 우리는 뭐 대관령, 미시령 할 때 령자가 고개령자야. 이걸 우리는 바닷속에 있는 고개다 그래서 해령이라고 하고요. 여기 분열돼서 생긴 계곡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V자로 되어 있는 걸 열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새살이 계속 솔솔 돋는 거죠. 새살이 솔솔 돋아요. 그래갖고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이 되는 거야. 여기가 계속. 그러면 양옆으로 밀어 제끼는 거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밀어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는 거야. 새로운 해양지각의 형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계속 멀어진다. 1년에 4cm, 막 6cm 이런 정도로 이렇게 밀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해저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얘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파고드는 것도 있긴 있어.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이 되지만 멀어지는 경계죠. 이런 걸 발산형 경계라 그래. 여기에 마그마가 계속 올라오겠지. 경계에는 마그마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해령이 만들어지고 열곡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심에서부터 저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지층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오랜 세월 동안 가서 쌓이는 거다 보니까 퇴적층의 두께가 두꺼워지지. 시험 문제 너무 잘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 자, 가장 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해령 부분이야. 계속 새살이 돋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해양지각이 형성이 되고 얘가 밀어낸다고 1년에 4cm, 6cm 정도 민다고요. 그럼 몇만 년 걸린다고. 몇 수십 킬로를 가야 되니까. 그 몇만 년 동안 쌓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층이 나이도 많고 지층의 두께도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두꺼워지는 거야.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발산형 경계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주로 뭐야?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겠지. 지진 중에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라고 그래. 천발 지진은 0에서부터 70km까지를 진원지가 이 정도 되는 애를 얕을 천자를 써서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한다. 중발 지진은 70에서 300km까지야. 그 다음에 신발 지진은 300km 이상이 되면 우리는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는 천발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경계이기 때문에 마그마가 있으니까.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발산형 경계의 해령하고 열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열곡대는 뭘까? 얘는 바닷속에 있는 거야. 열곡대는 육지야, 육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동아프리카 열곡대랑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이 두 개만 알아두면 됩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아이슬란드 열곡대. 이거는 육지 밑에 이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육지가 갈라지는 거야. 그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와. 그래갖고 둘로 나눠져요. 이런 곳을 우리는 열곡대라고 한다. 육지는. 대표적인 데가 동아프리카에 있어. 갈라지고 있어. 계속 바다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반조각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가운데가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어. 거기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열곡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 하나 끝났습니다. 자, 발산형 경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자, 마그마가 밑에서부터 바다 밑에서 이렇게 솟아오른다. 새살이 솔솔 돋는다. 새로운 해양지가 경성. 중심에서부터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지층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칭을 이루잖아요. 대칭을 이뤄서 이렇게 가게 되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천발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육지에 나타나면 우리는 뭐라 그래? 열곡대라고 얘기를 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이제 발산형 경계는 끝납니다. 두 번째. 이제 수렴형 경계라 그래. 우리 이제 부딪히는 경계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부딪히는 경계. 부딪히는이 맞냐? 쓰고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스펠링이 맞는 거니? 지읒이야? 이거야? 희는이야? 이상한데? 이거 같은데 나도? 지읒이야? 이거 치는 아니니? 에이 몰라 넘어가. 진짜 모르겠어 이거. 야 니네가 모르면 안 되지. 나는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부딪히는 경계. 나중에 찾아보세요. 수렴형 경계는 부딪히는 경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수렴형 경계가 되게 복잡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거를 다 하나하나 외워야 되는 선생님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거든. 원래 이게 지구과학 1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니네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해구 호상열도 지형을 한번 해보자.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일본 해구랑 그 다음에 일본 열도 얘기할게. 여기가 이제 해구 호상열도. 니네 해구는 6,000m 이상 되는 깊은 골이야. 그러니까 두 개가 부딪혀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움푹 들어가는 거야. 거기를 해구라 그래. 되게 깊은 바다예요. 보통 6,000m 이상입니다. 제일 깊은 데가 만 미터가 넘어. 마리아나 해구 뭐 이런 데가. 근데 이제 일본 해구도 꽤 깊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냐면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유라시아판이고 일본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걸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본까지 포함해서 우리 유라시아판에 들어가는 거다. 왜 포함시켜야 되냐면 이 우리나라랑 일본이 밑둥이 연결이 돼 있어. 여기 대한해협이잖아요. 여기 스시마 섬이 있는데 대마도 있는데 여기가 되게 얕아. 그래서 밑이 대륙이 연결돼 있고 거기가 움푹 파여서 거기에 물이 차 있는 바다인 거야. 그러니까 대륙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이거 다 연결된 대륙판인 거야. 그래서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입니다. 그래서 이 대륙판하고 여기에 이제 태평양에 여기에 이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얘가 우리 태평양 중앙해령이야. 그러니까 이 중앙해령이 여기죠. 발산형 경계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양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판을 해양판 중에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태평양판이라 그래.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쪽 판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나스카판이라 그래. 우리 판이 전 세계적으로 한 12개 정도 있어요. 뭐 여기 이제 북아메리카판, 남아메리카판, 유라시아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아프리카판도 있고 태평양판, 나스카판, 뭐 여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2개 정도 돼. 문제 풀다 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태평양판이 이 해양판이잖아. 바닷속에 있는. 니네 잘 알겠지만 해양판이 밀도가 더 커요. 얇으면서 밀도가 크다 보니까 얘가 계속 밀어 제끼니까 얘가 가다 부딪힌다고. 부딪혀서 어떻게 된다? 파고들어 버린다고. 여기에 이제 파고드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일본 열도가 만들어지는. 그러면 해구가 어디 있겠어? 지금 선생님이 빨간 라인으로 그린 부분, 요 부분이 굉장히 깊겠지. 깊게 움푹 파인다. 여기가 해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단면도로 한번 볼게. 이렇게 단면을 한번 잘라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태평양판이 여기로 파고드는 거야. 이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다겠지. 그럼 여기에 이제 파고들면서 이거 움푹 들어가죠. 움푹. 이게 해군 거야. 근데 이게 파고 들어가면서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면 섭입대라 그래. 섭입대. 구멍이 있는 데다 넣는 건 삽입이라 그러고 섭입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비집고 들어간 걸 섭입이라 그래.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베니오프대라고 그래요. 섭입대라고 해도 되고 베니오프대라고 해도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마찰열이 생겨서 여기서 엄청나게 마그마가 생기는 거야. 마찰 때문에. 이 베니오프대에서. 그럼 얘가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화산섬이 만들어지는 이게 호상열도야. 이게 일본 열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열도는 어디에 있는 거야? 유라시아판 위에서 생기는 거야. 그 유라시아판을 갖다가 이렇게 파고들다 보니까 파고들면서 여기서 마찰에 의해서 생긴 마그마가 위를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판에 화산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후지산이 휴화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깊어지는 거야, 안으로. 진원지가 길어. 그래서 일본은 천발 지진이 있는 거라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건 중발이나 신발로 가겠지. 우리나라 이쪽이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뭐 지진 안전지대는 아니죠. 이러면. 이게 바로 해구 호상열도 지형이다. 그래서 해구 호상열도 지형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다.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났을 때 해양판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파고들면서 부딪히는 순간에 해구가 만들어지고 파고드는 후에 베니오프대에서 마그마가 뚫고 올라와서 화산섬이 만들어지다. 이게 일본 열도가 된 거야. 이게 대표적인 수렴형 경계의 해구 호상열도 지형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통 이제 충돌형 경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충돌형 경계라고도 얘기를 한다. 충돌형 경계?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습곡산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면 중생대 때 충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생대 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지구과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인도 호주판하고 이 습곡산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유라시아판하고 그 다음에 인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원래 남극에 있었어. 얘가 남극에서 출발해가지고 북상을 한 거야. 그래갖고 부딪히기 시작한 게 중생대 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쯤에 있으면 이렇게 이쪽에 중국이 있고 이 밑에 이제 여기 인도 있는 부분 있잖아. 원래 여기가 이제 유라시아판이 이렇게 있었고 이쪽 인도 호주판이 여기 있었는데 얘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남극에서부터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중생 여기 중간에 테티스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이쯤에 와가지고 중생대 때 이제 그때부터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바다 밑에 해저층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야.
그 지금도 산 꼭대기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산 꼭대기에 암모나이트가 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바다 그 한가운데가 솟아오른 거잖아. 그때 번성했던 애가 암모나이트잖아요. 중생대 때. 그래서 중생대 때부터 이게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도 계속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센치씩 계속 높아지고 있어.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은요 10년에 한 번씩 높이 측정을 다시 합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외운 게 8,884인데 지금 더 길어졌어요. 실제로 지금은 이제 등반 기술들이나 뭐 그런 게 돈들이 많으니까 진짜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거기 가갖고 거기도 줄 서 있던데 보니까 사진 찍으려고 인증샷 찍으려고. 옛날에는 그거 탐험하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가기가. 근데 장비들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거의 뭐 관광객들이 그냥 거의 관광 수준으로 가는 거지. 엊그제 TV 보니까 이게 풀려가지고 제주도 그 백록담 그 사진 찍는데도 줄을 막 몇 시간씩 서서 그 힘들게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지. 거기 줄 서서. 근데 에베레스트 산도 그렇대요. 그래서 온갖 총천연색의 그런 등산복 입고 거기서 줄 서 있는 거야. 인증샷 찍으려고. 하여튼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그게 발견이 되고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생대 때는 유공충 화석이죠. 완성이 된 게 신생대다 보니까 산 중턱쯤에 이제 뭐가 유공충 화석이 발견이 되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처음에 바다가 있었는데 양옆에서 밀어 제끼니까 요 가운데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야. 그게 산꼭대기잖아. 그러니까 거기 암모나이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쪽은 계속 바다일 거 아니니?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이제 완성이 딱 됐어. 그럼 요 산 중턱에 이제 유공충 화석이 발견이 되는 것이지.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스콕산맥이다. 여러분들 이제 지상으로부터 뭐 기본적으로 한 10km 되잖아요. 높이가, 산의 높이가. 그러니까 대륙지각이 부딪혀서 또 솟아오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응축이 됐겠지. 그러니까 화산하고 지진이 있긴 있지만 특히 화산보다는 지진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히말라야, 알프스 히말라야 이 조산대라고도 얘기해서 화산대 지진대가 일치하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두툼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그마가 뚫는 화산보다는 이제 지진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우리 스콕산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인도 대륙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누구랑 호주까지 같이 딸려온 거잖아. 그게 인도 호주판이야. 이렇게 돼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죠. 10km짜리가 한 8,000m 고봉이 10개 정도 되죠. 너네 아는 거 있어? 칸첸춘가, K2,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아니 그 봉우리 이름이 한 10개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붕이라는 표현을 여기 어디죠? 나라 이름이 어디지? 네팔? 네팔이죠. 여기. 네팔 또 어느 나라가 있죠 여기? 하여튼 여기 등반하려면 그래서 여기 가면 등반하려면 저기를 잘 사야 된대요. 쉘파라 그러지. 너네 책 이름도 있죠. 셀파. 그죠? 쉘파. 거기도 그런 뜻으로 아마 썼을 거야. 등반하려면 쉘파들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막 온갖 등산 장비를 다 갖고 가지만 그 쉘파들은 진짜로 라마인가? 그다음에 낙타 같은 데다가 짐 실어 갖고 가면서 쪼리 신고 5,000m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돈 많이 줘야 돼. 그러면 이제 본진에다가 이제 베이스 캠프에다가 딱 이제 먹을 거 이런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사람, 등반하는 사람들은 조 짜가지고 이제 선발대가 가고 뭐 후발대가 쫓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옛날에 그런 거 정복하는 거 보면 대장하고 2등 대장 정도만 가갖고 깃발 꽂고 나머지는 다 밑에서 베이스 캠프에서 이제 저기 보조해주고 막 이제 그런 거죠. 저번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수습이 안 된 시체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냥 이정표로 쓰인대. 그냥 너무 차가우니까 다 얼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옷 입은 채로 그냥 이러고 죽어 있고 막 이렇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이제 이정표가 없으니까 뭐 프랑스인 뭐라 그래 그 아웃도어 제품 이름 같은 거 해가지고 그거 입은 사람 뭐 이런 노스페이스 입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정표를 만들어놨대. 하여튼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이게 충돌형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뭐야?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이런 거가 시험 문제 잘 나와. 무슨 판하고 무슨 판이냐?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해서 얘는 파고든 게 아니고 솟아올라 버린 거지. 그래서 높은 산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지각 변동들은 어쨌든 지진 화산은 다 있게 마련이야. 근데 얘는 이제 구조 자체가 마그마가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화산보다는 지진이 좀 더 많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우야, 이거 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나오냐면, 여기 이제
해구 습곡산맥 구조가 나오죠. 해구 습곡산맥이야. 아까는 해구 호상열도였잖아요. 이제 해구 습곡산맥.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칠레 해구.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안데스 산맥. 선생님 버킷리스트에 들어있는 곳이긴 한데 가봐야 되는데 여행을 가보고 싶은 태양의 제국. 뭐예요? 그 잉카 문명. 지금은 없어진 문명이지만 잉카 문명이 그 대표적인 데가 그 산골 도시 있잖아. 제일 높은데 마추픽추. 마추픽추 있죠. 거기가 그 도시 시설을 굉장히 잘 해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또 이제 유명한 저기 있잖아. 소금 사막 있잖아. 유유니 사막. 거기서 자동차 광고 많이 찍잖아요. 완전히 그냥 거울처럼 흰색이잖아. 거기 이제 그런 데가 대표적인 이제 남미죠. 남미에. 거기에 대표적인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야. 얘네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거의 전달자가 걔잖아. 대머리 독수리. 콘돌? 걔네가 상징으로 하는 그 독수리가 그 콘돌 아니야? 콘돌? 큰 머리 하얗고 이렇게 된. 모르니? 하여튼 그래요. 칠레는 세상에서 제일 긴 나라잖아. 긴 나라 알죠? 우리가 먹는 니네 가끔 엄마가 반찬 없으면은 그 꽁치통조림에 김치찌개 이렇게 해주잖아. 그 꽁치를 거기서 잡아요. 칠레 앞바다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그냥 직접 익혀가지고 직접 포장해갖고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거야. 칠레 어디냐면 여기죠. 어떻게 여기 북미가 이렇게 있고 남미가 이렇게 있다 그래봐.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에 이제 태평양판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태평양판이고 이쪽이 나스카판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남미판, 남아메리카판이야. 자, 남아메리카판 이게 대륙판이고 이건 해양판이고 이게 파고드는 거야. 파고들면 당연히 여기서 해구가 생기겠지. 그런데 그때 파고들 당시에 이 남아메리카판이 좀 말랑말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파고드니까 해구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접힌 거야. 해양판에 의해서 대륙판이 접혀버린 거야. 그래서 구겨졌어. 이게 안데스 산맥이야. 그러다 보니까 솟아오른. 그러니까 이건 짬뽕이죠. 해구도 만들어지고 호상열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습곡산맥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쪽 라인 역시 환태평양 조선 이쪽 라인에 화산대 지진대가 일치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부딪혀서 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딱 통합과학 수준이야.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해구 호상열도 지형이야. 선생님 해구 호상열도 똑같은데요? 아니 전혀 달라. 이제 대표적인 애가 어디야? 마리아나 해구하고 필리핀 열도야. 이거는 해구하고 호상열도 지형은 똑같은데 만들어진 원리 자체가 틀려요. 여기 이제 아까 우리나라 이렇게 있었죠? 일본 이렇게 있었지? 태평양판이 일로 오잖아요. 근데 옆에 바닷속에 필리핀판이 있어. 우리나라 한참 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평양판이 이렇게 갖고 필리핀판하고 부딪히는 거야. 필리핀판도 해양판이야. 태평양판도 해양판이야. 둘이 만나면 또 우열을 가려야죠. 누가? 태평양판이 밀도가 더 커. 그러니까 필리핀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안 그래도 바닷속에 있는 애인데 부딪히다 보니까 더 깊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가 10,000m가 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뭐 6,000m, 8,000m 이런데 얘는 12,000인가 그래. 깊이가. 세계 최장, 제일 깊어. 왜? 바닷속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 바닷속에서 만나서 더 깊어진 거지. 그리고 얘가 파고들어. 그러다 보니까 위에 필리핀판이 있는데 밑으로 태평양판이 파고들고 여기도 베니오프대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솟아오르는 거야. 화산섬이 막 만들어진 거야. 3,000개의 화산섬이 만들어진 거야. 이게 필리핀이야. 필리핀은 지금도 화산 폭발을 하잖아요. 화산 활동하는 이유가 계속 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그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 그러니까 화산이 어디에 있는 거야? 필리핀판 위에 있는 거야. 니네 잘 알아야 돼. 무조건 파고들면 그 파고드는 위에 판에서 화산섬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심화 과정이지만 그래도 알아둬라. 이게 수렴형 경계야. 수렴이라고 하는 건 뭐야? 만나는 거야. 야, 우리 의견을 수렴해보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자. 뭐. 니네 의견 좀 내봐. 그러면 니네 쪽지로 나한테 이렇게 주잖아.
나한테 다 모이잖아. 이런 걸 수렴이라 그래. 만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수렴형 부대치는 경계.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거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고. 사투리지만 이렇게 쓰자. 부닥치는 경계지 뭘. 이러면 딱 누가 뭐라고 안 하지. 그죠? 그래서 부닥치는 경계. 그래서 수렴형 경계, 부닥치는 경계다. 해고상열도 지역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지역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돌형의 습곡산맥. 이건 대륙판이다. 해고 습곡산맥은 여기 남미 해양판하고 성향은 똑같습니다. 얘도 여기도 이제 깊이 들어가는 베니오프대가 있을 것이고, 해고 오상열도는 이제 해양판 좀 독특하죠. 그래서 필리핀 섬이 3천여 개의 화산 선물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고, 화산이 필리핀판 위에 있더라. 그래서 밀도가 태평양판이 더 크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수렴형 경계가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뭐가 있어? 보존형 경계가 있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계라는 말에는 마그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 근데 보존이래. 보존형 경계. 왜 이름을 보존형 경계라고 썼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이 부분이죠. 여기가 태평양 중앙해령이라고 그랬어. 요새 무슨 드론도 많고 헬기도 많으니까 드론을 띄워갖고 위에서 촬영했더니 이렇게 생겼어. 이 태평양 중앙해령을 이쪽에 가져와서 확대를 해볼 것이야. 여기 확대를 했더니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해령이 여러 개가 있더라. 멀리서 보면 이게 한 라인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해령들이 다르게 있더라는 거지. 위에서 본 모습이다. 그러면 이 해령에는 마그마가 생겨서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니? 이렇게 계속. 그러면 얘가 일로 갈 거 아니요? 얘 일로 갈 거 아니니? 얘 일로 갈 거 아니요? 일로 갈 거 아니요? 얘 일로 가죠? 일로 가죠. 이제 수상한 곳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어디가? 여기 라인. 선생님이 X라고 표시한 부분. 이쪽 땅덩어리는 일로 가려고 그러고 이쪽을 포함한 이쪽 땅덩어리 일로 가려고 그러니까 얘 어떻게 돼? 생살이 트어지지. 제 생살이 트어지죠. 여기서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 지각변동.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변환단층이라 그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는 이 해령이라고 하는 애가 변하지 않지. 해령의 위치가 변하지 않죠. 보존되고 있지. 그래서 보존형 경계인 거야. 그런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 이상한 부분에 애매한 부분이 생살이 뜯어지는 이런 지각변동이 생기잖아. 그래서 보존형 경계에서 발견되는 지각변동의 형태가 변환단층인 거야. 그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니네. 그래서 이 경계를 얘기하는 것은 항상 마그마가 경계야. 원래 뜻은 그래요. 근데 니네 이제 하다 보면은 그냥 보존형 경계 그러면 다 변환단층이라고 얘기를 해. 그 결과물이 변환단층인 거야. 그리고 이 변환단층은 뭐밖에 없어? 이게 핵심이죠. 지진만 일어나지. 마그마가 눈 씻고 봐도 없잖아. 그냥 생살이 뜯어지는 거잖아. 이게 바로 변환단층. 유명한. 유일하게 이게 육지로 드러나 있는 변환단층이 있어요. 그게 영화 제목이잖아.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야. LA 지역에 있는. 다른 애들은 다 바닷속에 있어. 해령이 대부분 바닷속에 있잖아. 근데 이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만 육지에 드러나 있다고. 그래서 LA에 있는 무슨 칼리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대학 총장이 학장이지 학장이 우격다짐으로 거기다가 50년 전에 미식 축구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구과학자들이 거기 만들면 안 된다고. 그 변환단층대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에서 거기다 만들면 안 된다고. 근데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 거야. 지금 50m인가 벌어졌다 그러던데. 그러고 막 지하철 덮어놓고 막 이렇게 게임했는데 계속 운동장이 넓어지는 거야. 계속 여기 낭떠러지잖아 이거. 그 위험하죠.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들어갖고 막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데도 있다. 이게 육지로 유일하게 드러나 있는 변환단층. 이건 더 외울 것도 없어요. 보존형 경계는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보존형 경계 변환단층은 바닷속에 많을 것이다. 해령들이 이렇게 다 각자 있다. 각자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물론 속도차가 좀 있긴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런 부분이 변환단층이 심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야. 지권의 변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을 이렇게 알고 이게 이제 세계 지도에 표시가 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선생님이 다 정리해놨어요. 그거 보면서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자.